한국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한국 지상파방송 3사는 10일 저녁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석에서 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합쳐서 85석에서 100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 지역의 최대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북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5일 글랜비에 소재한 르네상스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던 4세 소년이 끝내 숨졌습니다. 커네티컷주 30대 한인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소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이달 18일 지역사회 마음지킴 이야기 두 번째 순서로 유튜브 채널 조은의 마음약국을 운영 중인 고직한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 결함으로 수백만 대의 판매분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은 네덜란드의 필립스사가 앞으로 제품 결함과 안전장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보안 없이는 이 기기의 미국 내 생산이 금지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델타 운항 항공편에 적용되는 탑승 순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명물인 딥디쉬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은 정작 시카고에 없었습니다. 최근 옐프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이 딥디쉬 피자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한국 지상파방송 3사는 한국 시각으로 10일 저녁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84석에서 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합쳐서 85석에서 100석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두 자릿수 의석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져 역대급 대참패를 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거론된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 경남,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는 범야권 의석수가 사실상 200석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범야권 전체로는 200석 안팎에 이르는데요.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다만 이 출구조사이니만큼 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민주당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총기로 다른 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에게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배시모 원단은 지난 2월에서 3월 이들 부모에게 각각 유죄를 편결한 바 있죠. 이들은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입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죠.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한 겁니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쉐르메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승패를 정할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 지역의 최대 선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어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았는데요. 주대법원은 이날 4대2의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의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계속 상승하면서 북동부 명문 사립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의 연간 학비가 9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의 2024-2025학년도 학부생 학비는 9만 2,228달러로 아이비리그 대학 8곳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기타 경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커넬대는 9만 2,150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예일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밖에 프린스턴대, 하버드대는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컬럼비아대는 2023-2024학년도 기준 8만 9,587달러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학비는 전년도 대비 3.6에서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비싼 학비에도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여전히 느는 추세입니다. 예일대와 다트머스대, 펜실베니아대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올해 9%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버드대 지원자 수는 5% 하락했습니다. 커네티컷주 30대 한인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소 12명의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면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제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담당 교사로 근무해온 33살 앤드루 박 씨가 사급 성폭행과 미성년자 상해 위험 및 불법 접촉 등 총 3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스탠포드 경찰국은 지난 5일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커네티컷주 노워크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스탠포드 경찰국 측은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온 박 씨가 최소 11살에서 13살 사이 여학생 1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또 아파트에서 압수한 증거 물품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힙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과 입맞춤 등 신체적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글랜뷰에 소재한 르네상스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던 4세 소년이 끝내 숨졌습니다. 글랜뷰 경찰은 카터 패터슨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이 9일 숨졌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소년은 밀워키 애비뉴 1400번지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내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죠. 발견 당시 소년은 의식이 없었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으며 투숙객들이 그를 건져냈습니다. 소년은 즉시 파크리츠에 있는 루터란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나흘 만에 숨진 겁니다. 글랜뷰 경찰과 쿡카운티 검시관실이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이달 18일 지역사회 마음지킴 이야기 두 번째 순서로 유튜브 채널 조은의 마음약국을 운영 중인 고직한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유튜브 조은의 마음 약국은 조울증 환자 형제가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는 채널로 주인공 조, 형 고하영 씨는 조울증 27년 차, 동생 그레이 고하림 씨가 조울증 19년 차로 여전히 통원 치료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 형제의 일상을 다룬 채널입니다. 이 형제는 IVF, 사랑의 교회 등에서 청년 복음화 사역을 해온 고직한 선교사의 두 아들입니다. 이번 강연은 실제 조울증을 앓는 두 자녀와 함께 오랜 세월 정신건강 관련 사역을 해오고 있는 고직한 선교사 부부를 초청해 마련되는 시간으로 지난 3월 개강한 우리 아이 마음지킴이 교실 수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일반에도 무료로 공개되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조옥순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분들이 두 아드님이 모두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20여 년째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한 두 아들의 정신질환, 또 교회 안에 이 정서적인 약자, 정신적 약자를 어떻게 품을까에 대한 책도 쓰시고 또 여러 가지 강연을 하시면서 많은 부모들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돕고 계세요. 부모로서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 우리네 인생도 배우고 또 부모 역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듣고 그분들의 지혜도 배우면 좋겠다 싶어서 조 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두 아들과 함께한 고난 중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고 선교사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호주 시드니 선교 성경대학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개신교계에서 청년대학교 선교 지도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청년 목회자 연합 개신교계 비정부 기구인 기독교 사회 책임의 대표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뇌로제와 불면증으로 실제 각종 정신질환을 경험한 그는 IVF와 한국기독학생회 사역 시기에는 자신의 정신질환 이력을 공개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했다고 하죠. 2021년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 두 아들의 정신질환 투병과 또 회복 과정을 밝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현재 그는 사단법인 조은의자 대표로 사회의 정신적, 정서적 약자 지원과 또 정신질환 인식 개선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김정희 사모는 교육 전문가로서 쌓아온 오랜 경험을 살려 정신질환 환호 및 가족을 위한 독서 밴드와 1:1 상담을 이끌고 있는데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가 기획한 지역사회 마음지킴 이야기 두 번째, 조은의 마음 약국, 조 부모님의 진솔한 이야기, 진성 부모편은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847-813-9079로 연락하면 됩니다. 부모교실 등록하신 분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고 귀한 기회라 한국에서는 자정이에요. 우리 이 강연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흔쾌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든 부모님들에게 열려 있고 조부모님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출가해서 손자 손녀가 있고 이 성인 자녀들과 소통하고 또 진짜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인 동포사회의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마음건강연구소는 올여름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지킴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한 인턴 양육에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이 기회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 정신적인 문제에 이 선입견도 좀 낮추고 좀 많이 오픈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건강한 한인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 정서적 약자를 품자. 여기 지역사회든 교회 아니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배우고 우리도 서로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문화부 주관으로 지난 7일 주일 오후 5시 윌링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에서 박재룡 목사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박 목사는 이날 디지털 카메라로 본 세상이라는 주제로 컴퓨터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휴대폰 카메라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80여 명의 회원 및 가족은 카메라 앵글의 이해와 또 사진 구도의 이해, 인물 사진 구도 등 직접 사진을 찍어보며 비교,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기 결함으로 수백만 대의 판매분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은 네덜란드의 필립스사가 앞으로 제품 결함과 안전장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보완 없이는 이 기기의 미국 내 생산이 금지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명령은 필립스가 제조 과정과 품질 검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독립된 전문가들이 그 개선 여부를 점검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회사는 미국 내에서 결함이 있는 기기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내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 보상 또는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법무부는 밝힙니다. 이번 조치는 거의 3년이나 끌어오던 분쟁의 마무리이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리콜에 해당됩니다. 리콜된 수면 무호흡 치료기 대부분은 일종의 인공호흡 보조장치로 마스크를 통해 공기를 주입하면서 수면 중 입과 코 안에 기도를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호흡 중단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위험한 현기증과 심장마비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테네시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지난해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살인 사건 1주년을 맞아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학교에 총기를 소지하고 출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사법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일부 교사들과 교직원들에게 총격 훈련 후 권총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해 총기 소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1년 만에 최대 진전이라고 의원들은 말합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은 3월 27일 오전 내슈빌에 위치한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 커버넌트 스쿨에서 발생해 이 학교 학생인 9살 어린이 3명과 60대 교직원 3명이 숨졌죠. 총격범 오드리 헤일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델타 운항 항공편에 적용되는 탑승 순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델타 항공은 5월 1일부터 번호가 매겨진 구역별로 고객을 탑승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탑승 순서를 유지하지만 해당 범주를 구역 1에서 8로 구분해 적용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탑승 퍼스트 클래스 카테고리는 구역 1로 명명하며 컴포트 플러스 카테고리는 구역 3으로 변경해 메인 캐빈 그룹은 구역 5에서 7으로 그룹화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기본 이코노미스트가 구역 8로 포함됩니다. 항공사는 성명을 통해 모든 승객들은 앞으로 새로운 탑승 구역 번호가 적힌 탑승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도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의 탑승 절차를 변경해 창가 좌석 승객이 먼저 탑승하고 중간 좌석, 통로 좌석 순으로 탑승토록 했죠. 항공사 측은 이 과정을 통해 탑승 시간을 최대 2분 전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명물인 딥디시 피자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레스토랑은 정작 시카고에 없었습니다. 최근 옐프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이 딥디시 피자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1위를 차지한 레스토랑은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 위치한 에어롬 피자로 미국 최고의 시카고 스타일 피자 전문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옐프의 이번 순위는 시카고 스타일 피자, 시카고식 피자, 딥디시 피자가 언급된 리뷰가 많은 피자 레스토랑을 찾은 다음 해당 용어가 언급된 리뷰의 총량과 평점을 기준으로 매겨 산출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마이클스 오리지널 피자리아 앤 터번으로 10위에 턱걸이했습니다. 오늘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오전 오후 한때 대체로 맑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39도, 내일 80%의 찬스로 비 소식 전해집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밤 최저 46도입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